11번 A, B, X, Y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단항식 중에서 서로 다른 4차식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뭐? 단항식 중에서 그냥 뭐 A 곱하기 B 곱하기 X 뭐 이런 거지. 그때 서로 다른 4차식의 개수, 단항식 4차식. 뭐야 이게? 서로 다른 4차식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문자라고 했으니까 A도 B도 X도 Y도 다 문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이거 4차입니까? 3차입니까? 1차입니까? 4차가 되겠지. 여기서 내가 드는 의문은 이거야. 이거를 2차라고 볼래? 4차라고 볼래? 난 여기서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해. 근데 뭐 문제에서 말한 걸 가야지 우리가 익숙한 걸로 가면 안 되겠지. A, B가 상수라고 한 적 없지. 그죠? 문자라고 했지. 그래서 이거는 4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4개? 4개를 골라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음? 그러면 뭐야? 7시에 4입니다. 7시에 3으로 계산합시다. 얼마? 35. 하고 끝. 알았음? 여기서 이제 답 35 맞냐? 예. 여기서 A, B는 자유롭게 설정하면서 X, Y만 가지고 4차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익숙한 게 X, Y들은 문자 취급, A, B는 상수 취급. 그래서 아마 틀린 것 같고, 그지? 지금은 뭐다? 다시 한번. A도 B도 X도 Y도 4개가 다 문자라고 했기 때문에 문자들을 가지고 4개 곱하기만 하면 무조건 4차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알았지요? 오케이, 문제 시키는 그대로. 13번 가보도록 합시다. 집합 1, 2, 3, 4가 있습니다. 거기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대. Y? Y는 또 뭐요? X겠지? 설마? 그지? X에서 X로 가는 거겠지? 이건 문제 오타라고 생각하자. 자, F2보다 F4가 더 크거나 같아지도록 하는. 야, 근데 여기는 짝대기 하나인데 너희 거는 왜 짝대기 2개냐? 이상하네, 이건 또. 개판이에요. 아무튼 F보다 F4가 크거나, 이거 아마 저기 데스크에서 뽑아가지고 데스크 한글 버전 차이인 것 같은데. 아무튼 F보다 F4가 커지도록 하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1, 2, 3, 4에서 1, 2, 3, 4로 갈 건데, 자, 다른 거에는 제한 조건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우리한테는 오직 뭐만 제한 조건이 걸려 있다? 정의역 2와 정의역 4에만. 맞지? 얘네들한테만 제한 조건이 걸렸어. 그러니까 얘네들만 먼저 계산해보자. 뭐 해주면 돼? 4개 중에 2개를 골라주면 됩니다. 순서 생각해야 하네요. 순서 생각할 필요 없어졌죠.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중복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중복은 허용해요. 등호 붙었잖아. 그래서 뭐야? 중복 좋아.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나머지 원소들 누구 1, 3. 두 녀석 4군데로 자유롭게 봐도 되지. 1대1이라고 얘기한 적 없고. 맞지요? 제한 조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뭐다? 4H2. 예? 4파이구나. 로 계산하면 돼. 끝. 답은 5C의 2, 10. 4파이는 4의 10, 4의 제곱, 16. 답은 160. 답은 1번. 됐나요? 예. 답 15번, 17번.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건을 하나 선택합니다. 그때 그 사건이 꼭 1이 나오는 사건, 2가 나오는 사건, 3이 나오는 사건만 말하는 건 아니다. 그치? 뭐 홀수가 나오는 사건, 짝수가 나오는 사건, 뭐 소수가 나오는 사건 하면서 할 수 있잖아. 어쨌든 그 사건이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과 배반이 아닌. 지우라. 배반의 정의가 뭐죠?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배반의 정의가 뭐죠? 지우라. 배반의 정의가 뭐죠? 몽둥이 어디 갔어? 정의라서 어렵나? 그냥 쉽게 집합으로 고쳐서 얘기해봐. 배반이 뭐죠? 왜? 맞았네.
맞았네. 배반의 정의가 뭐죠? 배반의 정의가 뭐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다시 뭐라고?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렇지. 그렇지. 배반은 다른 말로 고치면 서로서입니다. 서로서. 집합에 대한 명칭을 고쳐주면. 교집합이 없는 거. 그냥 지금은 사건이니까 곱사건이 공사건인 거, 이 녀석들아.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곱사건을 계산해 봤을 때 우리가 찾으려는 놈. 그게 뭐다? 공사건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2, 4, 6은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나머지 1, 3, 5만 가지고 몇 개 가질래를 고민을 하는 거야. 한 개 가져도 되고, 두 개 가져도 되고, 세 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이 집합 자체는 뭐로만 이루어진다고? 1, 3, 5로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얘가 가질 수 있는 것 자체 이렇게 돼야지. 이거지, 이거. 알았죠? 오케이? 그래야 공사건이지. 답은 2의 3승 8. 자, 근데 확률이었네. 전체 경우에서는. 아무런 사건 하나 선택하면 된다. 사건 자체가 만들 수 있는 건 2의 6승이 있죠. 네? 아이씨, 배반이 아니었어. 이게 배반이다, 그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배반이 아니니까 8분의 7, 5번이 답이겠네. 됐나? 이 녀석들아. 정의를 까먹으면 어떡하냐, 정의를. 지율아, 배반의 정의가 뭐다? 교집합 뭐? 교집합이 아닌 거. 없는 거. 그렇지. 한글부터 배워야 되나? 자, 가자. 다음 19번 갑니다. 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었어요. 다음 조건을 가지고 만족하도록 n개의 부채꼴로 쪼개줍니다. 그때 그 n개의 부채꼴에 서로 다른 n가지 색을 칠하는 경우의 수가 a 곱하기 11팩토리얼일 때 a를 구하시오. 자, 가자. 이웃하는 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의 합은 모두 90도가 됩니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1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중 하나입니다. 둘레 얼마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반지름이 2예요. 맞죠? 반지름 1이에요. L은? 현우. 어? 뭐? L이 뭔데? 호. 원주 말고 호. 호의 길이는 L은 공식 물어보는 거 공식. L은 각 곱하기 반지름. 뭐? 그래서 여기 각이랑 곱하기 그러니까 그건 뭔데? 원주가 원주 각? 여기 각도 를 세타라고 하면 뭐냐고 공식이. L은 R 세타. 그렇지. 왜 오버버해요? 네가 말한 건 원주고 원의 둘레고 원의 둘레를 왜 물어봐? 내가 원의 둘레가 아니라 호라고 했잖아. 호. 호가 뭔지 몰라? 아이 고3들 진짜 참자. 우리는 문과니까. 자, 뭐? 왜? 아, 오케이. 확정을 하면 이 문과지 뭐. 자, 가자. 중심간의 세타라고 잡아주면 이 길이 뭐다? 1세타. 맞죠? L은 R세타, L은 R세타, L은 R세타. 공식 기억해야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 호의 길이는 12분의 파이,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중에 하나래. 얘들아, 그럼 12분의 파이가 되고 싶으면 중심가 얼마란 얘기요? 12분의 파이란 얘기지. 몇 도?
15도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 6분의 파이. 이놈의 절반? 아니, 2배지. 자, 그러면 여기 중심 얼마라는 얘기야? 6분의 파이. 이거 길이 자체가 뭐다? 그냥 중심각으로 생각하자. 알았지? 중심각의 크기 자체가 각각 12분의 파이거나 6분의 파이거나 4분의 파이거나 3분의 파이거나. 맞지요? 그런데 이웃하는 세 부채꼴의 중심각의 합이 모두 얼마? 90도가 돼야 되는데 헷갈리면 이거 써놔. 15도, 30도, 45도, 뭐야? 60도? 60도. 그러면은 자 얘들아 이웃하는 중심각의 합은 모두 60도가 돼야 되는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한 중심각이 60도가 쓰였어. 그럼 그 옆에 있는 부채꼴들은 다 뭐여야 해? 15도, 15도일 수밖에 없지. 맞냐? 근데 그게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럼 여기도 15도네. 아이, 각이 좀 너무 커졌다, 그지? 다시 가. 여기가 해야 90도지, 이쪽에. 15도, 15도. 그게 이쪽으로도. 이렇게도 90도가 돼야 되네. 15도, 15도. 그 다음에 여기도 15도.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다시 60도. 또 등재해줘야 되고, 맞지? 각이 이상하다. 이렇게 가자. 됐죠? 그 다음에 또 15도, 15도, 60도. 예, 개판이에요. 그렇게 여기도 15도, 15도, 60도. 얘들아, 60도를 쓰는 순간 이거 말고 방법이 있어, 없어? 없지. 60도를 쓰게 되면 이거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맞나요? 두 번째, 60도를 쓰지 말아보자. 45도를 써볼까? 자, 얘들아, 여기에 지금 45도가 놓여있어. 그러면 그 옆에 부채꼴들은 중심과의 합이 얼마나 돼야 돼? 두 개가 45도 나와야 되지. 그럼 방법은 뭐밖에 없네? 15도와 30도밖에 없네. 그때 15도, 30도를 반드시 15도, 30도여야 해. 자리는 바뀌어도 되죠. 맞죠? 맞죠? 어찌됐건 간에 그럼 그 다음엔 뭐야? 다시 45도 또 등장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도 뭐다? 또 여기는 반드시 근데 이 30도 때문에 반드시 15도 나와야 되고 30도 나와야 된다. 맞니? 그러면 이렇게 생긴 원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는 거네. 15도, 30도, 15도, 30도, 15도, 30도, 15도, 30도인 것밖에 없네. 맞지?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30도, 15도면 여기도 30도, 15도, 30도, 15도네요. 두 개가 있겠네. 맞나요? 또 뭐 있어? 45도도 쓰지 말아보자. 30도 또는 그 이하로만 이루어져 보자. 그럼 뭐밖에 없어? 모든 각이 다 3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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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도인 것밖에 없지 않아? 15도만 가지고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 수 없지. 세 개의 합이 90도가 돼야 되니까, 맞죠? 그러면 원 자체가 몇 개 만들어졌네? 4개 만들어졌네. 그때 칠해보자. 얘는 몇 개로 쪼개졌냐? 12개로 쪼개졌죠? 그냥 11 팩토리얼이죠. 맞죠? 그런데 얘는 또 12개기는 해. 12개기는 한데 그게 어때? 얘네들이 다 다르지. 그지? 그럼 몇 회? 11 팩토리얼하고 끝이 아니지. 곱하기 얼마? 3이야, 3팩이야. 뭐? 자, 항상 내가 뭐하라 그랬어? 기준을 하나 잡자 그랬지. 색깔 하나를 정해서 너 어디 들어갈래? 라고 하든. 맞지? 자리를 하나 정해서 거기 누구 앉힐래? 라고 하든. 근데 자리를 정하는 건 보통 입체에서 했으니까 색깔 하나를 정해. 뭐 저기 여러 N가지 색깔, 12개의 색깔 중에 뭐 빨간색이 더 치자. 빨간색을 색칠하는 방법이 있어. 몇 개? 45도에 칠할래? 15도에 칠할래? 30도에 칠할래? 곱하기 3. 그리고 나머지는 직선열. 이거지. 근데 그게 몇 개 있다고? 2개가 있다고. 알았지요? 그 다음 여기는 방금과 조금 다르죠? 맞죠? 어때? 아니다. 이거 똑같다. 25도와 25도는 서로 다른 역할이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는 똑같네. 3 곱하기 11. 대신에 2가 없는 거. 그러면 결국 전부 다 더했다. 11팩으로 묶어보자. 그럼 곱해진 게 뭐야? 1, 6, 3, 10. A는 10이겠어요. 답은 10번.
되었는가? 19번. 그래서 19번의 답이 3번. 10. 오케이. 다음 20번 가볼까? 정리. 흰 구슬 2개와 검정 구슬 6개가 있습니다. 총 8개가 있네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구슬을 서로 다른 3개의 주머니에 넣어 봅시다. 자, 각 주머니에는 1개의 구슬을 넣습니다. 1개 이상. 1개 이상. 즉, 빈 주머니는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뭐야? 어느 주머니에도 넣지 않은 구슬이 있다. 그러니까 구슬을 다 넣는 게 아니라는 거네. 그러면 구슬을 최대 몇 개까지 남겨도 돼? 3개? 5개. 3개의 주머니가 있고 총 8개의 구슬이 있으니까 하나 넣어주면 5개가 남을 수 있다. 맞지?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맞나요?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 뭐? 주머니를 꼭 3개 넣어야 될까? 아니, 주머니 4개 하자. 주머니 하나 늘리자. 그럼 나머지 주머니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바깥, 안 넣은 거라고 하면 되잖아. 알았죠? 주머니가 3개가 아니라 4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D라는 주머니가 뭐다? 빈 주머니라고. 빈 주머니가 이상하다. 뭐라고 할까? 넣지 않는다고 할게 그냥. 뭐 다른 이름 쓰지 말고. 넣지 않은. 그러면 구슬은 넣니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맞지요? 예. 자, 생각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뭐다? A, B, C에는 1개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리고 D도 1개 이상은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왜? 나의 조건 때문에. 어느 주머니에도 들어가지 않는 구슬이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빈 부분이 없다는 얘기지, 결국. 빈 주머니. 맞지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졌지. 가도, 나도 모두 A부터 D까지의 주머니 중에 뭐가 없다? 주머니 중 빈 주머니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기억나? 빈 주머니 없도록 하려면 뭐 하면 돼? 미리 하나씩 넣어주면 되네. 근데 미리 넣기가 가능하려면 뭐 해야 돼? 넣는 대상, 지금 구슬이냐 공이냐? 그놈이 서로 같니? 다 다르니에 따라 달라지지. 다 다르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넣는 개수를 미리 정해놓고 싹 깔아야 된다고 그랬지. 근데 넣는 구슬이나 공이 똑같다면 미리 넣기 가능하다 그랬지. 이제 다시 보자. 흰 구슬끼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검은 구슬끼리도 구별하지 않는다. 저 단 때문에 미리 넣기 가능해졌지. 맞지요? 자, 그럼 이제 너희들은 먼저 뭐부터 고민한다? 흰색 구슬부터 고민하자. 흰색 구슬 어떻게 넣을 수 있어? 한 개 넣을 수도 있고 2개 몰빵해도 되지. 2가지로 나눠볼까? 한 개 넣을래요. 두 번째, 2개 몰빵으로 넣을래요. 자, 경우수부터 찾아가 보자. 흰 구슬을 하나하나 넣는 방법. 뭐예요? 서로 다른 4개의 주머니 중에서 2개를 골라줍니다. C야, P야, H야, 파이야. C죠. 다음, 얘는 사실 1로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야? 검정색 구슬 깔아야지. 구슬 깔아야지. 그때 얘네들은 검정색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할게. 자, 검정색. 미리 넣기. 맞니? 그럼 이제 빈 바구니 있어? 빈 주머니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 나머지 구슬 몇 개를? 4개를 6개였으니까 4개 남았지. 그 4개를 몽땅 넣어주면 됩니다. 주머니 4개 중에서 구슬 4개만큼 뽑아줄 거예요. 중복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해도 돼요. 막 해도 돼요. 왜? 이미 깔려 있으니까. 구슬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순서 생각하니 안 하니? 생각 안 합니다. 왜요? 똑같은 검정 구슬을 넣는 것 뿐이니까. H가 되겠네.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남아있는 B, C, D라는 주머니가 어때? 다 비어있네. 하나씩 넣자. 한 가지. 편하니까 어때? 구슬 3개가 남았지. 4개의 주머니를 3번 골라주면 되겠네. 중복조합. 끝! 계산해볼까? 자, 첫 번째, 이 녀석. 6 곱하기. 이게 얼마야? 7C4니까 7C3으로 계산하면 35. 210이겠네요. 얘는요. 4 곱하기. 4H3이 얼마야? 6H3이죠. 6H3, 20. 오케이. 80. 답은 290이 나옵니다. 답은 2번. 됐나요? 끝.
아, 이거 곱하기 1? 아, 이거는 그냥 이거 넣는 방법이었어. 안 써도 되는 거. 알았죠? 미리 넣기. 21번. 자, 요 질문 한번 해볼까? 네가 푼 풀이가 뭐야? 너 거 한번 들어보자. 너 질문이라며. 일단 풀기는 했다며. 풀었는데 틀렸으니까 너가 풀이가 뭐가 잘못됐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뭐 핀잔 주려고 꼽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 푼 풀이, 자, 한글로 먼저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를 말을 한번 싹 맞춰봐봐. 뭐 예를 들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뺐어요. 그 빼기가 뭔지 뭐 이런 것들. 네. 어떻게 풀었지? 네. 오케이, 좋아요. 전체는 4H15로 잡았대요. 또. 네. 그렇지.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전체 경우에서 4H15분의 분자에다가 들어간 게 모두 홀수인 거를 뺐다고 했지. 맞죠? 자, 여기서 하나 틀렸죠, 얘들아. 뭐 틀렸어, 얘들아? 뭐가 잘못됐어? 일단 첫 번째. 자연수 순서쌍인데 15번 다 뽑으면 안 되지. 하나씩은 미리 나눠주셨었어야지. 그거 하나 빠졌죠. 근데 그것만 다가 아니야. 일단 요거 이해됐어, 수연아? 지금 너가 한 거는 중복조합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안 뽑지 않는 경우도 포함을 하는 게 중복조합이야. 그래서 A, B, C, D가 예를 들어서 빵빵빵 15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자연수 A, B, C, D의 순서쌍이지. 그렇지, 11로 가야지. 그리고 두 번째, 근데 4H 11도 틀렸어요. 왜? 우리는 등식을 푸는 게 아니잖아. 는 15가 아니잖아. 15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잖아. 그게 두 번째 틀린 이유야. 두 가지 틀렸는데 일단 전체 흐름은 잘 잡았어. 이거 봐. 스토리는 잘 짰잖아. 식으로 생각할 때 잘못한 거지. 맞지? 자, 간다. 다시 한번. 자연수 순서쌍이니까 미리 하나 넣기 작업을 할 건데 자, 뭐예요? 부등식을 보자. 부등식 어떻게 풀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셨나? 그렇지. A, B, C, D의 합이 아니라 누구? E 하나를 더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는 15를 풀면 됩니다. 왜요? 저 E가 하나를 받아가면 ABCD 합은 14인 것도 푸는 거야. E가 2를 가져가면 ABCD 합이 13인 것도 푸는 거거든. 그래서 부등식은 등식으로 기본적으로 바꾸고 출발하는 거라 그랬고 다시 한번 이 15 중에서 뭐를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미리 나눠주는 거야. E에는 나눠줄 필요가 없죠? 맞죠? 그리고 뒤에 몇 개 더 있어? 1, 1, 1, 1 더 있어. 그 11개만큼을 더 뽑아주면 되겠네.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뭡니까? 다시 한번. 전체 경우에서는 뭡니까? 5H11인 거예요. 얼마야? 15C 11, 15C 4까지만 써놓고 일단. 아니다. 해야겠다. 아니 몰라. 일단 여기까지 해봐. 그리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다? 전부 다 홀수인 거 찾아야 되잖아. 그죠? 자, 전부 다 홀수를 주고 싶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전부 다 홀수인 건 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죠? 뭐를? 첫 번째 홀수. 그리고 이상한데? 아, 이게 안 만들어지네. 자, A, B, C, D가 홀이면 어때? 그 합이 짝수가 되지. 그럼 얘도 뭐 해야 돼? 자동으로 1 받아가고 시작해야 돼. 2가 홀수가 나와야 돼. 맞지? 그리고 둘. 이거 2가 몇 개 있겠어? 5개 있겠지. 뭐야 이거? 5개 있겠지. 자, 그럼 뭐 해야 된노? 1111, 흰색 1111, 그리고 초록색 1까지는 A, B, C, D, E에 하나씩 넣어주고 남아있는 문자를 5개를 5번, 2를 받아갈 5번 골라주면 됩니다. 얼마예요? 9C에 5. 9C 4로 풀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뭐다? 답은 1-5H11분의 15C 4. 일단 이렇게 쓸까? 5H5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계산해서 1-15C4. 15C4 얼마예요? 15, 14, 13, 12. 4, 3, 1. 이래서 약분 안 했던 거다, 아까. 여기는 9C4. 9876. 4, 3, 1. 4, 3, 1 성질을 날려버리면 되잖아. 그리고 남은 것들 계산해볼까? 4, 약분 한 방에 할게요. 3, 약분 할게요. 2, 약분 할게요. 7, 약분 할게요. 남은 거 15 곱하기 13분의 18.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어디 갔냐? 그래서 15 곱하기 13이 얼마야? 195분이야? 1 마이너스 195분의 18. 됐음? 어떻게 한 건지 알지? 14제곱 빼기 1로 푼 거다. 합쳤어서. 14제곱이 196이잖아. 그죠? 그래서 195분의 177. 18 더해주면 195 맞지? 이게 다야. 그래서 약분이 3 되는 것 같다? 야씨 약분 된다. 아 이거 약분 할걸. 3 약분하자. 3, 5, 15, 3, 9, 27. 3, 5, 15, 예? 3, 6, 18, 3, 5, 15. 65분의 59. 답은 뭐야? PQ 합해지. 124겠네요. 답 맞나? 오케이, 124.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예. 마이너스 1과 0과 1, 2.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x가 있어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 f 중 하나를 선택을 할 건데 그냥 함수 아무거나 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일단 밑에 있는 네모 박스는 먼저 해서 계산해서 저걸 전체로 써줘야 되고, 맞지? 그리고 저걸 만족하는 것 중에서 f1이 또 0인 건 또 따로 찾아서 분모를 써주는 거네. 맞지요? 오케이? 자, 오타 장렬이네. 집합 x2, 이게 뭐야? x의겠죠? 집합 x의 임의의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 x1, 2가 있습니다. 만약에 x1보다 x2가 더 크기가 크면, 절대값 씌웠을 때 크기가 크면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저 절대값 붙여놨겠지? 무조건 fx1보다 fx2가 더 커요. 크거나 같아요. 자, 여기서 좀 땡큐였던 거는 뭐다? 0, 1, 2만 보면 땡큐겠지. 그럼 생각해봐.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가 있어. 마이너스 1과 0과 1과 2로 갈래. 이걸 만족하는 건 뭐? 얘네들만 놓고 생각을 해주면 사실 진짜 쉽지. 큰 놈이 더 크거나 같은 놈으로 가니까 4개의 공역 중에서 3개를 골라주면 돼. 근데 중복 허용해도 되죠. 맞죠? 순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가 지가 정해놨거든. 그래서 H를 참 쓰면 참 좋았는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어줄 거야. 그지? 그래서 저 마이너스 1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해줘야 되겠네? 좀 경우 나누기 해야 되지 않을까? 그지? 맞지? 누구를 먼저 고민할까?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 2를 먼저 보내는 방법, 0을 먼저 보내는 방법, 마이너스 1과 1을 각각 먼저 보내는 방법. 그래 안 그래요? 맞죠? 이게 참 문제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 때문에 나도 좀 고민이 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경우 나누전이 너무 많이 쪼개진다. 어떻게 할까? 진짜 하나하나 쪼개야 되나? 해설 없지? 오, 쉣. 조건에 써져 있는 게 아니 이 조건 써주는 거 완전 써는 게 전체가 되는 거. 조건에 있는 거? 네. 조건 네모 박스를 만족하는 게 전체가 돼야 돼.
맞잖아. 문제에서 그랬잖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라고 했잖아.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중복 조합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맞는 말인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하나 경우 쪼개기로 가야 됩니다. 빠뜨리면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쪼갤 거냐? 일단 둘이 같은 곳으로 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너무 쪼개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만 하자. 알았지? 자, 너무 잘게 쪼개면 너무 케이스 많이 나눠져서 둘이 같은 곳으로 갈 거야 라고 해보자. 경우의 수는 4가지.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 4 곱하기로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이거 만족해줘야 되잖아. 얘가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 이거 경우 수가 다 달라지잖아.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그 둘이 같은 곳으로 갔는데 만약에 마이너스로 갔다면 이러고 생각해봐. 그럼 F0이 가질 수 있는 값은? F0이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죠. F2가 가질 수 있는 값은? 4개 아무거나 가져도 되죠. 또는 만약에 얘가 0으로 갔다면 F0이 2가지, F2가 3가지. 됐니? 얘가 1로 갔다면 3가지, 2가지. 얘가 2로 갔다면 4가지, 1가지가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 F-1과 F1이 차이를 1로 보내요. 1만큼 차이 나게 해봐. 그림 좀 그리면서 갈까? 자, 한번 생각해봐. 얘네 둘이 같이 갈 거야. 둘 다 이동할 거야. 근데 가는 방법이 1만큼 차이 나게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있다. 맞죠? 어찌됐건 간에 만약에 얘네가 이렇게 갖다 치면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2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거는 여기서 2가지. 그래 안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또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자, 만약에 마이너스 1과 0으로 갔다면 지들 자체가 자리 바꿀 수 있는 2패. 알았지? 마이너스 1과 0인지 0과 마이너스인지 2가지. 어쨌든 F0은 1개, F2는 3개. 두 번째, 0과 1로 갔다면 역시 자리 바꾸는 2팩이라서 묶었다. 각각 2개 가능하겠지. 1과 1로 갔다면 자리 바꾸는 거 2팩 있고 3 곱하기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F-1과 F1을 차이를 얼마만큼 더 보자? 2만큼 더 보자. 그럼 어때? 이거거나 이거거나 둘 중 하나겠지. 자, 어찌됐건 간에 둘이 자리 바꾸는 건 2팩 여전히 존재하고요. 이번에는 굳이 쪼개기 안 해도 되나? 마이너스 1과 1로 갔다고 하면은 F0가 갈 수 있는 게 하나, F2가 갈 수 있는 게 2개. 또는 0과 2로 갔다면은 F0이 갈 수 있는 게 2개, F2가 갈 수 있는 게 1개. 됐지요? 마지막. 차가 3이라면 마이너스 1과 2로 갔다는 얘기지? 둘 다 1개. 이 2팩은 F-1과 F1 자리 바꾸는 거. 알았음? 끝. 다 더해주면 전체 경우였습니다. 맞나요? 계산해볼까? 4, 6, 6, 4, 20. 또 20. 8? 2? 10? 50? 전체 경우에서 50. 근데 그 중에서 F1이 0인 거 찾아봐. 자, F1이 0인 거 찾아봐. 이 안에서 찾아도 좋고 아니면 F1은 0으로 고정시켜놓고 그 다음에 F-1을 먼저 정하는 거지. 맞죠? F-1을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F-1이 뭐일 때? 0일 때. F-1이 뭐일 때? 1일 때. F-1이 뭐일 때? 2일 때. 각각 또 곱하기 뭐랑 뭐? F0과 F1을 곱한다. 자, F0은 얘 때문에 1이겠네. F2는 얘 때문에 3개가 되겠네. 여기는 00이니까 2개, 3개겠지. 여기는 2개, 2개겠지. 여기는 2개, 1개겠지. 계산해볼까? 3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2, 15. 그럼 답은 50분의 15겠네요. P는 50분의 15겠네요. 그럼 거기다가 240 곱하는 거죠. 420이네. 420 곱하는 거죠. 420 곱해봅시다. 10약분, 약분. 얼마? 126.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끝. 알았음? 자, 난이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찮기는 해요. 근데 못 풀 만큼 손대기 어려울 만큼 그런 문제들은 아니죠. 알았죠? 오케이? 정리. 할 거 해줘라. 정규분포래. 어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형인 종 모양의 곡선의 확률 밀도 함수를 보는데 표준 정규분포라고 한 적 없죠? 그러니까 높이도 서로 다 다를 거고, 맞지? 평균에 따라서 이동도 좀 할 거고 그런 느낌이다, 맞지? 그런데 둘이 일치한대, F랑 G가. 아, 표준 편차가 뭐하다? 동일하다. 맞니? 대신에 뭐만 해달래? 옆으로 평행이동을 해달래.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녀석을 6만큼 왼쪽으로 당기면 g가 된대. 표준 편차가 다르면 이게 납작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겹치지 않잖아. 그래서 표준 편차 동일하게 그대로 이동하는데 왼쪽으로 6만큼 이동해달래. x의 평균과 y의 평균이 있다면 그 두 녀석은 어떻습니다? y 거의 평균이 x 거보다 6만큼 더 왼쪽에 있다. 얘가 m이면 얘는 m-6이다. 이게 보고 싶은 거 아니야? 맞나요? 맞나요? 됐죠? 다음, 두 번째. 결국 표준화 하긴 해야 돼.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 G. 그래서 아싸리 처음부터 표준화 하고 시작해도 되기는 할 것 같기는 한데. 어찌됐건 간에 요거 중요하네. 뭐가 중요해? 표준화를 하면 일치한다. 근데 하나는 작거나 같다고. 하나는 크거나 같다지. 표준화하고 나면 둘이 어떻다? 부호만 반대다. 즉, 11-m 나누기 시그마와 23 나누기 m, 마이너스 m이 아니죠. m-6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눌 건데 표준 편차는 똑같으니까 시그마 쓸게요. 알았죠? 그 두 개 어떻다? 더하면 0이다. 이해되니? 그럼 시그마는 어차피 통분되어 있으니까 분자만 계산을 해주면은 29, 11, 40? 40 마이너스 2m이 뭐다? 그래서 m이 20 하고 나오는 거야. 알았는가? 다음. 끝. 가지.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x가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y도 역시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봐. 둘 다 표준을 해야 뭐 0.1336 뭐 계산이라도 하지. 그럼 뭐다? 첫 번째 녀석 표준화 합시다. 어떻게 해요? k에서 20을 빼고 시경을 나눈 거. 두 번째는 g 표준화 했어요. 근데 이번에 뭐야? k에서 얼마를 빼야 돼? 14를 빼야지. 맞지? m이 20이고 그러면 x의 평균이고 그보다 6만큼 작은 거니까 14. 에서 시그마 나누는 거지. 그렇게 해서 확률 두 개를 더해봤는데 더해봤는데 0.1336 졸라 조그맣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얘도 굉장히 작게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서도 뭔가 굉장히 작게 이렇게 나오나 봐. 그 둘의 합이 0.1336이 돼야 된대. 맞지? 근데 우리가 이쪽을 보고 있냐?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뭔가 0에서부터 어딘가까지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서 뭐 가져도 좋고. 얘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얘를 베타라고 생각해봐.
0.5에서 알파를 뺀 거랑 0.5에서 베타를 뺀 게 0.1336이래. 그래 둘이 더해서 1을 반대로 넘기자. 1을 남겨놓고 0.1336 넘겨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란 얘기야? 0.8664가 된대. 그러면 너희들은 0.8664는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요거 두 배네. 예? 예? 야, 예? 어떻게 둘 다 1.5가 나올 수 있지? 엥? 엥? 이게 가능해? 아! 야, 잠깐만. 이게 1이다를 안 봤네? 나 지금 뭐 한 거야? 야, 잠깐만 있어봐. 야, 이거랑 이게 도대체 뭐가 달라, 지금? 뭐가 달라? 이게 1이라며. 이게 왜 0.136이야? 개파이네, 이거. 자, 오타인 것 같아요. 해설지 잠깐만 줘봐. 오타가 좀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 갔냐, 이거. 여기가 크거나 같다, 이래. 알았지? 그러면 여기까지 계속 했으니까, 이건 일단 그냥 두자. 대신에 이 상태에서 뭐, 그게 합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이 지금 나의 조건을 풀고 있는 걸로 갑시다. 이거는 바였고, 왜 나 안 봤지, 아까? 이건 나였나 봐. 알았죠? 자, 둘이 더해서 얼마가 돼야 되는데? 1이 돼야 되는데. 맞지? 자, 어떻게 해야 돼? 표준화한 상태에서 하나는 작다, 하나는 크다인데 합이 1이 되려면 둘이 아니죠. 둘이 같아야죠. 아닌가 맞나? 아, 둘 다 작거나 같다니까. 아니다. 네 말이 맞다. 더해서 0이 맞다. 땡큐. K-20 나누기 시그마랑 K-14 나누기 시그마랑 더하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K가 17이 나와요. 알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이거 뭐야? 결국 이제 17보다 작거나 같다. X가. Y는 17보다 크거나 같다. 두 개 풀어달래. 그러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똑같은 표준하잖아. 맞죠? 그래서 G로 바꾼 상태는 바로 갈게요. 얘가 작거나 같다. 시그마분의 마3. 여기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시그마분의 3. 근데 그들이 더한 게 지금 문제가 G 멋대로 풀어놔서 이게 0.1366인지 1336인지 해설지가 1366이래. 야, 이거 1366 나오게 할 수 있나? 서로 부호가 반대인 걸 가지고 양쪽으로 갔잖아. 그럼 1336이든 1366이든 어쨌든 한쪽의 넓이가 이 둘이 넓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한쪽의 넓이가 절반이 돼야 되지. 맞지? 그럼 일단은 1366, 1336으로 일단은 풀어보자. 안 맞으면 1366으로 고치고. 그럼 요거 하나하나의 넓이가 둘 다 뭐여야 한다는 얘기야? 0.066 예? 0.0668이 돼야 되는데. 맞지요? 0.0668 만들 수 있냐 없냐? 있네. 그러면은 한 번만 더 66이라고 계산해 보자. 이런 뭐지? 0.0683이지. 683은 못 만들지. 그래서 683은 못 만들지. 1336이 맞다. 그래도 이건 오타 아니네. 668. 아무튼 됐냐? 자, 그러면 뭐야? 얘는 양수니까. 이거 자체가 1.5여야지. 시그마는 2. 됐습니까? 끝. 그래서 시그마 y는 시그마 x랑 똑같죠? 2예요.
EX 얼마였어요? 아까 20이었나? 20. 답은 22. 내 나이가 답인 거야. 알았죠? 3번에 2번. 끝. 이거 내 거냐? 아닌데? 내 문제집은 어디 갔어? 안 들고 있었냐? 아무튼 끝. 정리해 주시고 답 4번 맞나? 48번 가봅시다. 지울까요? 힘들다. 쉴걸. 48번. 잠깐만 쉴까? 그냥 빨리 가고 싶지, 두 문제 하고. 고3들 진짜. 자,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되는 전기 자동차 1회 충전 거리의 평균은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의표를 따른대요. 자, 다시 한번 뭐다? 1회 충전 주행 거리라고 할게요. X라고 하면은 X는 정용호 다른데 평균이 M, 표편이 시그마. 맞지요? 자, 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된 전기 자동차 100대를 임의로 추출했어요. M이 100짜리 뽑아봤어요. 그래서 X바를 만들겠대. 그랬더니 그 X바는 어때? X1바를 따른데 평균이 100대를 추출해서 평균 낸 거니까 표본 평균이다. 맞지? 뭐 명칭도 쓰고 있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찾아보자 라고 하네. M 어떻게 돼? 자, 여기서 바로 쓰면서 갈게요. X1바 마이너스 95% 어딨냐? 1.96 쓰래.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는 X2바 플러스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 얘가 뭐라고? 지금 B라고 잡은 거고 얘를 A라고 잡은 겁니다. 맞나요? 오케이, 모평균 추정 바로 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된 정량은 400대를 임의로 추출했대. 이번엔 또 다른 추출을 하네. 한 번 더 가자. M이 400짜리 한 번 또 뽑아봤어. 그래서 평균을 X2바라고 얻어봤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신뢰관을 또 찾는데 그 C가 뭐야? X2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얼마?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20이다. 20분의 시그마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맞나요? 맞나요? 다음 얘도 X2바에서 플러스 2.58에다가 20분의 시그마 따라갑니다. 자, 얘를 D라고 얘를 C라고 잡아둔 거다. 맞지? 또 땡큐. X2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는데 뭐야 이거는.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해달래요? X1과 X2 바에 대한 각각 차를 줬어. 1.34. 근데 H가 똑같아. 이게 힘들겠네. 이거랑 이거랑 연립해보자. 시그마랑 X1, X2 바에 관련된 뭔가가 튀어나오겠지. 자, H가 똑같아. 이들이 똑같아. 맞죠? 그러니까 X1, 이거 여기서 쓸까? X1 바를 그냥 X2 바 플러스 1.34라고 그냥 쓰자.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나옵니까? X2 바 플러스 1.34에다가 마이너스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다 맞니? 이거랑 뭐랑 같다? C가 뭐요? X2 바에서 마이너스 2.58에다가 20분의 시그마를 한 거랑 같다. 맞지? X2 바 어차피 사라지네. 시그마가 나오는 식이었네. 맞죠? 계산할까? 헤이 10분의 1.29 1.29 그럼 너 1.34를 좌변에다 두고 이걸 넘기는 게 낫겠다. 10분의 시그마. 아이고 얼마예요? 1.96에서 1.29를 빼면 얼마니? 0.67 됐죠? 가자. 양변 1000대 1340 67 시그마. 약분 되겠지 제발요. 오케이 20 됐지? 끝났네. 뭐하래?
b 빼기 a를 구하래. b-a는 뭐예요? 1.96 곱하기 10분의 시그마의 2배. 뭐 다른 말로 한글로는 실내곤의 길이. 맞니? 시그마 자리 20 넣어주고 계산하자. 1.96 곱하기 4가 얼마야? 7.84? 여기다 되겠네. 끝. 정리. 답은 2번. fx에다 gx를 더했을 때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사실 상수가 나온다라는 사실에서 사실 k는 나오고 출발이야. 왠지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봐. 일단 확률 밀도 함수 fx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테그럴 하면 얼마야? 1이죠. 실제로 인테그럴 계산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넓이라고 해석을 하겠지. 얘들아, 촉분하면 얼마야? 1. 촉분하면 얼마야? 6k. k는 6분의 1. 쏘리. 촉분하면 얼마야? 2. fx 것도 넓이의 총합은 1. gx 것도 넓이의 총합은 1. 그래서 2. k는 3분의 1. 알았나요? 6분의 1이 아니라. 자, 간다. k는 얼마? 3분의 1. 얘들아. 그럼 다른 거 필요 없어. 여기 상수함수 구간 있지. 계속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나오는 거. 더해주면은 k 얼마? 3분의 1이었잖아. 그러면은 요 놈과 요 놈의 정중앙에는 뭐 있어야 돼? 6분의 1이 있어야겠지. 더한 상태가 3분의 1이니까 나누기 2하면 6분의 1이잖아. 4분의 1보다 좀 작은 6분의 1에 대하여 gx는 이런 상수함수를 가지고 있지 않겠니? 그게 어디야? 더해주면은 3분의 1. 헷갈리니까 통분을 하자. 12분의 3. 3분의 1은 12분의 4. 그럼 우리가 원하는 여기는 12분의 1.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럼 전 구간을 벗어난 부분은요? 필요 없어. x에 대한 식을 없애주는 똑같은 x. 기울기의 부호만 다른 찍 있는 거 아니야? 이게 gx잖아. 여기까지. 그래 안 그래? 그럼 gx 나왔네. 그걸 가지고 6k, 15k 사이의 범위. 뭐 k 어차피 알고 있는 거니까 저 범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래서 얘는 얼만데요? 그래도 결국 얘랑 얘 또한 이 녀석을 기준으로 대칭이어야지. 얼마? 3분의 1. 끝. 여기는 또 얼마? 알았죠? 끝.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쉽죠? 그럼 마지막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만 보면 어디야? 2보다 크고 낮고 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아달래. 2 어디 있어? 이 사이 어딘가 있겠지 뭐. 이거 넓이 찾기 끝. 알았니?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만 고민하면 되겠네. 저 2부터 3까지에서 나오는 사다리꼴. 윗변, 아랫변만 고민하면 끝나잖아. 알았죠? 답 마무리 지어볼래요? 자, 아무튼 얼추 다 끝났습니다. 맞죠? 뭐 이미 뭐 한번 원큐 끝내고 나서 확통 전부 다 진행하고 나서 지금 모의고사 문제를 이미 풀고 있는데 확통 문제 풀어보다 보니까 어때? 내용 자체는 심플해. 그냥 개념 자체는 심플해. 물론 너희들이 까먹은 공식들이 좀 존재하고 아직까지 아까 보니까 뭐 배반 사건이라든가 독립 사건과 같은 이런 용어들이 아직까지 좀 헷갈려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 안다는 다 기억한다는 전제로 들어가면 생각보다 양은 진짜 적어. 차라리 판별식 뭐 다루고 뭐 근해 분리 다루고 했던 수학 상이 훨씬 내용이 두껍지. 그지? 개념 설명만 보면. 전에 한번 보여줬었잖아. 개념 정리 노트 보면은 확통은 요만큼밖에 안 돼. 그냥 한 열 몇 장에 다 정리를 해놨었어. 뒷면 없이.
근데 이제 미적분 2, 막 수2 이런 것들 보면은 전부 다 두께 이만하거든. 오케이? 내가 뭐 예시 문제를 확통은 안 쓴 것도 아니고. 개념 자체가 굉장히 심플하다 보니까 결국은 확통은 전에 말했듯이 뭔가 개념 공부를 자꾸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암기하러 간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적당하게 외우고 나서 계속 양치기 문제 푸셔야 됩니다. 그 문제를 풀면서 기본 개념들은 계속해서 이제 모르는 거 없이 익혀가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를 접하면서 뭐 주머니에 뭐 공 넣기, 바구니에 과일 담기처럼 특정 그 활용형 문제들이 계속 돌고 돈단 말이야. 내가 말을 했었죠. 이 얘기도. 활용형 문제, 확통에서 나오는 활용형 문제는 신유형이 이제 고갈됐다고. 계속 나오는 문제 똑같이 반복할 거야. 말만 바뀔 거야. 바구니가 주머니로 바뀌고. 과일들이 뭐 딸기, 사과, 배 같은 과일들이 빨간색, 흰색, 노란색, 봉으로 바뀔 거고. 오케이? 홀수 조금 더 어렵게 하려면 홀수, 짝수 구분을 하는 카드로 바뀔 거고. 그 정도의 응용형 문제들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양치기 문제를 풀어보면서 너희들이 뭐 해요? 결국 유형들 자체에 익숙해져야 돼. 아, 이런 유형들은 이렇게 풀면 되겠네. 저런 유형들은 저렇게 풀면 되겠네. 그러다 보면 뭔가 외우려고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외워지기 시작할 거야. 카드들이 서로 똑같아. 아, 공들이 서로 똑같아. 순서 생각하지 않는 조합. 뭐 빈바구니가 있어도 된대. 중복해도 좋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점점 외워지게 될 거거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좀 더 속도가 붙고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계약 후 교재 자체는 우리 마플 시너지 하는 거 그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들이 조금 더 양을 더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이 아니어도 돼. 막 고쟁이까지 가라는 얘기 아니니까.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든 아니면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모아놓은 예를 들어서 수능 기출의 미래를 풀든 지금 내가 준 프린트가 수능 기출의 미래 좀 몇 년 전 거라 그랬죠. 한 2년 전, 3년 전 거였죠. 그런 걸 풀든 아니면은 뭐 좀 다른 거 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투스 거 뭐 어삼시사를 풀든 뭔가 각자 하나 문제집은 잡아서 좀 더 풀어줬으면 좋겠어. 내가 뭐 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혹시 질문 생기거나 하면 언제든지 가지고 오세요. 수업 중에 같이 고민하면서 좀 들어가면 되니까. 알겠지? 그리고 지금 애들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저기 미적분 한 애들 중에 저기 뭐 민채랑 얘네들 있잖아. 걔네들이 민채는 아니고 그 누구냐? 수환이랑 시연이랑 둘만이었나? 상은이도 있었나? 아무튼 걔네들이 또 뭐 확통만에 또 들어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이 들어오면은 걔네들은 또 아무튼 뭐 아는 애들은 알겠지만 좀 잘해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는 프린트의 양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지금 만약에 우리 반 이 상태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푸는 거 위주로 좀 들어갈 거고 아무튼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알았죠? 알았죠? 속도를 뭐 더 많이 낸다 이런 거는 아니야. 양을 늘릴지 말지로 가는 거지. 아무튼 아시겠음? 아시겠음?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